이러한 질문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발표를 살펴봅니다. 생성의 AI는 간단히 생각했으면 됩니다. 자, 고양이가 달을 바라보는 그림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고양이와 달을 바라보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글자를 넣으면 그림이 나오던가, 그리고 음악이 나오던가, 영화가 나오는 것,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1960년대, 그 다음에 1980년대, 그 다음 2010년대 이렇게 확 올라왔고 그 뒤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의 AI 시대는 2023년부터 2년 전 2023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발전에 따라서 생성의 AI는 훨씬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델 설명은 간단하게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게임을 했는데 4대1로 이세돌이 졌다 해서 그 당시는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딥러닝 기반으로 한 게임 중에 인간이 이긴 게임은 이 게임이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유일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멀티모달 AI 발전, 다시 말하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멀티모달 AI가 발전에 따라서 기능직이 매우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창의성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로 투영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 특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이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런 그림을 합니다. 이거보다 이제 좀 더 세련돼지고 더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화가가 그린 건지 아니면 인간이 그린 건지 애매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데, 지금은 화가가 그린 것과 인공지능이 그린 것은 차이가 큽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멀티모달의 통합,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이면서도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지요. 지금 데이터의 정제만으로도 이런 그림이 AI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인간이 쓴 텍스트입니다. 이 정도 텍스트를 했더니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우어가 했더니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텍스트를 얼마나 자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에 따라서 이런 생성의 AI가 자세하게 그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화가의 위치는 어디인가, 인간이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요, 클라우드 엔비디아.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휴머니즘인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며 인간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학 중통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인본주의 철학의 유형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인본주의는 14세에서 16세기, 계몽주의형 인본주의는 17, 18세기, 현대 인본주의 20세기 이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이 되고요. 대표 사상가는 여기는 이제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가 되겠고요. 이쪽은 존 로크나 칸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사르트라든지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왼쪽처럼. 정리해 보니까 인간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한 건 아닌가라고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어떤 개별성, 창조성, 경험, 사고, 인간의 근원적 특성을 말한 건 아닌가. 그래서 휴먼 소스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고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자유, 도덕성에서, 이때는 이제 이마누엘 칸트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거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실존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주체성 어디에, 드디어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휴먼 소스, 휴먼 라이트, 휴먼 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본주의 특성을 잡아볼 수 있고,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현재의 생성형 AI 시대의 인본주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신권 시대, 고대에서 중세, 근대에서 초반, 그 다음 20세기부터 현대, 그 다음에 21세기부터 미래까지 해서 신권 시대, 인권 시대, 디지털 시대, 생성형 AI 시대라고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신권 시대는 신중심의 세계관, 교회와 왕권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시대를 얘기를 한 거고, 인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군주 중심의 정치 시민 의식의 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시대고, 디지털 시대는 정보화 시대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강화, AI의 빅데이터에 등장한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생성 AI 시대는 드디어 인간과 AI가 협업하고 창의성과 윤리적인 판단이 강조되고 인간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각각 휴먼빙과 휴먼라이트, 휴먼소스라는 개념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휴먼빙은 신권 시대 때는 인간의 섭리 속의 피조물이라고 인간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으로부터 독립된 인간,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인간, 그리고 생성 AI 때는 AI와 공존하고 창의성과 공감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 휴먼 빙을 볼 수 있겠고, 휴먼 라이츠의 경우에는 신권 시대 때는 권리보다는 신과 왕이 부여한 의무라는 관념이 강조됐고, 인권 시대 때는 제한적이지만 법과 제도로서 보장받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시대 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가 정보 접근 권한 등 새로운 인권 개념이 등장했고요. 생성형 시대 때는 드디어 AI 활용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권 논의가 많아졌네. AI 자체의 권리는 무엇인지, AI를 가지고 활동한 이 노동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먼 소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신권 시대는 종교와 계급에 따라 역할이 정해지는 노동력 충성심을 중심으로 보고, 인권 시대 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원천, 자원으로서의 병사나 노동자로서의 봤다고 하면, 디지털 시대 때는 정보와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한 소스가 되고요. 생성 AI 시대 때는 드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간, AI와 협업하는 창작자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그렇게 그 역할이 변모되었다는 점에서 휴먼 소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신권 시대부터 인권의 디지털 시대, 생성 AI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인본주의의 특성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휴먼빙과 휴먼라이트, 휴먼소스에서 다시 한번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AI 기본법 등 규율과 산업 정책에 투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성 AI 시대 인본의 가치를 활용한 예를 바라보면, 한글 교육 같은 경우 글자 중심 대 인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 외국어 관련 경우도 AI 아니라 인간이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수리적 분석도 인간에 맞게끔 이제 맞춤의 학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과학적 분석 같은 경우 복잡한 과학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쉽게 보일 수 있는 3D로 보여준다는 거나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인간한테 맞춤식의 교육이 돼야 되겠다. 사회적 이슈인 같은 경우도 역사적 사건을 단지 주입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특성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인간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인간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고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생성 AI 시대 인간 탐구는 필요한가? 그다음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탐구해야 되는가? 청중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해야 됩니다. 생성형 AI 시대 현장에 있는 우리의 자신, 그 자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AI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로 AI 휴먼 연구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오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